대법원 2022년 9월 7일 선고 2022-237-098 판결 손해배상 참조 조문 민법 760조, 민법 393조, 민법 제760조, 민법 제763조 판결 요지 1. 타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 행위와 불법 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 인과 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경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타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 행위와 불법 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 인과 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경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타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불법 행위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 행위와 불법 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 인과 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경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공동 불법 행위자 1인이라고 하여 자신의 행위와 상당 인과 관계가 없는 손해에 대하여도 당연히 배상 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타인의 불법 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 불법 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실에 의한 행위와 그 이전에 타인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보기는 어렵다. 공동 불법 행위자 1인이라고 하여 자신의 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에 대하여도 당연히 배상 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타인의 불법 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 불법 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실에 의한 행위와 그 이전에 타인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동 불법 행위자 1인이라고 하여 자신의 행위와 상당 인과 관계가 없는 손해에 대하여도 당연히 배상 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타인의 불법 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 불법 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실에 의한 행위와 그 이전에 타인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례 원심이 인정한 위 손해액 중에는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및 예약금 수령 이전에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이 사건 매매 예약서 작성 및 예약금 수령 이전에 피고가 소외인의 사기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위 손해액 중에는 위 원심 판결 이유 및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그 손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시기 및 경위 등이 드러나 있지 않는 손해액들도 적지 않다. 소외인에 대한 형사 판결에 의하면 위 손해액 중 2018년 5월 25일자 1,000만 원의 경우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의 중개료 명목으로 소외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방조 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이 인정한 손해액 중에는 피고의 이 사건 매매 예약서 작성 및 예약금 수령 이전에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이 사건 매매 예약서 작성 및 예약금 수령 이전에 피고가 소외인에게 사기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인정을 할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위 손해액 중에는 원심 판결 이유 및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그 손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시기 및 경위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소외인에 대한 형사 판결에 의하면 위 손해액 중 2018년 5월 25일자 1,000만 원의 경우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의 중개로 명목으로 소외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방조 행위와 상당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이 인정한 위 손해액 중에는 피고의 이 사건 매매 예약서 작성 및 예약금 수령 이전에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이 사건 매매 예약서 작성 및 예약금 수령 이전에 피고가 소외인의 사기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손해액 중에는 원심 판결 이유 및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그 손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시기 및 경위 등이 드러나지 않는 손해들도 적지 않다. 소외인에 대한 형사 판결에 의하면 위 손해액 중 2018년 5월 25일자 1,000만 원의 경우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의 중개료 명목으로 소외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